안녕하세요. 3탄 영상 시작합니다. 지난 1탄과 2탄 영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 이런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보았죠. 이번 시리즈에서는 혼합제는 거의 안 다루고 다수제와 비례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혼합제는 지금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 따름입니다. 다수제란 각 지역구에서 가장 다수의 표를 받은 후보, 즉 1등을 한 후보만 당선되는 것이고요. 비례제는 선거에 참여한 여러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의석을 갖게 되는 것이죠. 혼합제는 국회의원 일부는 다수제, 일부는 비례제로 뽑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1탄 영상에서 우리는 단순 다수제를 알아보았고 단순 다수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 세 가지 아주 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2탄 영상에서 절대 다수제를 하면 뭐가 달라질까 하고 봤더니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라고도 하는 대안투표제를 알아봤더니 다는 해결 못하더군요. 그럼 다수제 말고 비례제 선거 방식 중에선 해결이 될까? 그래서 이번 3탄 영상에서는 그런 생각에서 정당 명부제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양식 투표제는 4탄 영상에서 알아보기도 하고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참 심플한 선거제도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정당별 득표율이라는 것이 계산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일부를 정당 명부제로 선출하는데 이렇게 투표용지에 여러 정당의 이름을 적어놓고 유권자들 보고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라 하죠. 자, 그래서 A당이라는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득표율을 토대로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겠죠. 그럼 총 국회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하고 그러면 A당은 30%의 득표율을 얻었으니까 30%의 의석, 100석의 30%, 30석의 국회의석을 얻게 되겠죠. 자, 이렇게 참 심플한 선거 제도이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A당은 50명의 국회의원 후보를 이번 선거에 출마시켰습니다. 그러면 A당은 30석의 국회의석을 확보했으니 A당의 후보들 중 30명은 당선되지만 20명은 떨어져야 하잖아요. 누가 떨어져야 할까요? 그걸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폐쇄형 정당 명부제, 즉 구속 명부제하고 개방형 명부제, 즉 비구속 명부제로 나뉘게 됩니다. 폐쇄 명부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폐쇄 명부제는 뭐냐면요. 정당이 공천한 여러 후보들에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A당은 50명의 후보를 냈으니까 모든 후보들한테 1번, 2번부터 시작해서 50번까지 후보들한테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그럼 A당이 30석의 의석을 차지했으니까 1번 후보부터 30번 후보까지 당선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31번 후보부터 50번 후보까지는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폐쇄 명부제입니다. 개방명부제, 핀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명부제는 좀 다르죠. 개방명부제라면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고 어느 후보가 떨어지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용지에 아예 각 정당이 추천한 후보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럼 나는 A당을 지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A당이 공천한 50명의 후보 중에 AD 후보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나는 이 AD 후보한테 표를 주겠죠. 그럼 이제 A당이 30석을 차지한다고 결정 났을 때 A당의 후보 50명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30명이 당선되고 표를 가장 덜 받은 20명은 떨어지면 되겠죠. 네, 이것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 명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구속 명부제라고도 부르고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의 일부는 1탄 영상에서 얘기한 단순 다수제로 선출하고 일부는 폐쇄 명부제, 즉 구속 명부제로 선출합니다. 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전국구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각 정당에 한 번에 전국적인 의석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렇게 전국구로 정당 명부제를 시행하는데 어떤 나라들은 지역구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의석이 20석 걸려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해서 20석의 국회의석을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총 국회의석이 100석이면 그걸 여러 지역구로 나눠서 선출한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보통 다 합치고 나면은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과 전국적인 정당별 의석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구가 인구가 같은 것이 아니고 걸려있는 의석수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 전국적인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구가 있는 정당명부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보통 의석수가 모자란 정당에 좀 추가로 의석을 준다든가 이런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이 선거제도는 과연 어떤 식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건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단순 다수제 같으면은 지역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투표 결과에도 정당별 의석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같은 투표 결과면 무조건 같은 투표 결과가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A당이라는 정당이 30%의 득표율을 받았으면 지역구가 어떻게 획정되어 있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30%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게 방금 보셨다시피 어떻게든 만들죠. 그래서 1번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한 명의 후보가 당선돼서 그 지역구를 100%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한 지역구에서도 여러 명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득표율에 따라 여러 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선된 모든 사람들 또는 정당들, 그죠, 정당이죠. 모든 정당들의 득표율 합치면 90몇 %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너희들이 우리를 100% 대표하겠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1등 하지 못한 후보는 단순 다수제에선 다 무시되는데 정당 명부제에서는 모든 정당이 어느 정도는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구에서 1등 못했다고 무시되지 않죠. 그렇다고 정당 명부제가 와, 단순 다수제랑은 달리 완벽한 제도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폐쇄 명부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당선될지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정당이 결정하고 국민들은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만 결정하고, 그 안에서 누가 당선되고 누가 떨어질지는 결정 못하죠. 그건 문제죠. 민주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개방명부제에서는 국민이 정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50명을 후보 놓고 투표하는 건데, 과연 국민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후보를 검증해서 투표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습니다.